평택 풍선효과. 그래서 수용성 규제 확대한다는데 부풀기 시작한 오동평 풍선. 평택이죠. 220 직전이죠. 미리 띄워놨다. 교통개발 호재 풍선효과. 지제역 부동산 시장 뜨겁다. 자, 규제 풍선효과에 수도권 미분양 감소, 수천 수억 프리미엄도 하면서 평택 막 이런데 2018년부터 허구 관리 받았는데 미분양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면서 3천만원 웃돈이 붙은 상황이다. 평택 여기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웃돈 붙었고, 하늘채 시그니처 여기도 3천만원 웃돈이 붙은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계약일 기준으로 5월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고 4월은 거의 다 끝났죠. 하지만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더블로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원래 처음보다는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 요때 많이 나왔죠. 풍선효과 호도해가지고 그래도 늦다가 나중에 들어왔죠. 평택은 외지인 거래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거의 뭐 2월에 거래된 걸로 보이고, 220 직전까지는 떨어지다가 220 이후 엄청 많이 올랐죠. 특히 이런 시기들이 많이 올랐죠. 이런 때.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듯 하는데 보합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치고 올랐다. 이거는 최근에 조금 뭐 계약이 됐다 이런 상황이겠죠. 매매 수급지수 평택, 오산,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최근에 수용성 이후 풍선효과 퍼진다는 지역들 다 모였죠. 수급지수는 떨어졌다가 유지되고 있다. 조금 올라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격 지수는 무섭게 오르고 있죠. 요때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더라. 미분양 줄었고 저기 하니까 실수요들 들어오는 거니까 전세가 올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실수요들이 들어오냐? 그건 별개죠. 자, 미분양 예전 2016년에 이 정도였고 2018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됐다고 그랬죠. 쭉 올라가다가 2019년 9월부터 급격히 하락하더니 2019년 9월이면 뭐예요? 7월에 분상제 발표하고 나와서 서울 신축이 희소해진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작했죠. 분상제로 인한 저기 공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데 서울 신축 부족할 것 막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아니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들에도 신축 부족하니까 신축 뜰 것 이런 식으로 그냥 프레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리더니 분양가 상한제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들까지도 신축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검단이든 평택이든 이런 데 가서 미분양을 사재끼고 있는 거예요. 왜 신축 가격이 뜨기 시작했지?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어디지? 서울 일부 지역이나 광명, 하남, 과천 이런 데가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 성남도 조만간 지정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아닌 지역에서도 왜 신축이 뜨는 거죠? 수도권 공급 부족? 수도권은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죠. 평택까지 갈 일이 있어요? 3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서 평택의 반전 31개월간 집값 17% 하락해서 갑자기 분양권에 웃돈까지 붙고 있다. 반전은 무슨 반전이에요. 니들이 호도한 거지. 그러면서 입주 직전인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P가 붙었던 곳이지만 마피아 출몰 지역이었죠. 근데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반전했다. 왜? 지들이 수용성 풍선효과라고 계속 호도하니까, 아니 솔직히 평택 오르면 끝물 아닙니까? 원주 오르고 저기 양주 오르고 북쪽으로 저기 파주 오르고 누가 봐도 끝물이지. 비규제 지역을 찾아 투기꾼들이 어느 정도 오른 송도나 부천에서 평택이나 오산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권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지역 여기 있고 이렇게 사거리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여기가 고덕, 그리고 이쪽에 뭐 지제역 붙은 단지들 다 이쪽에 몰려있죠. 이게 뭐 엄청 뜰동네예요. 얘 하나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막상 저희 예전에 고덕 신도시 분석 영상 보시면 쟤는 막상 아파트 사는 수요들이 아니다. 그런데 평택까지 뜨고 있다. 나중에 실수요들을 안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실수요들이 안 들어오면은 매매는 물론이거니와 전세도 안 들어와요. 월세는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애물단지다. 돈만 나간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죠.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난 1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뒤 422건이나 거래가 이루어졌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여기에서 5억 7천. 그런데 여기서 분양가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이 6천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다. 아, 저 돈 주고 사는 분들 대단합니다. 얼마나 돈이 남아돌면은 평택에 1억 2천이나 더 붙여서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나 보죠. 삼성전자 출퇴근도 편리해. 삼성전자 진짜 임원들은 여기 안 살죠. 직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오피스텔 살든가 그 통근버스 타고 다니죠. 이런 뭐 관심자들이 높다. 못 사요. 아니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저 가격은 안 사요. 실거주로 왜 사요? 저기 인프라도 후진데. 단지 주변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당분간 분양권 프리미엄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심히 돌리라고 하십시오. 폭탄 돌리기. 돈 많으면 하세요. 누군가가 저거를 마지막에 질러서 빚에 허덕여서 파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대신 떠안고 구원해 주시고 싶은 착한 분은 저 가격 주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올랐죠. 4억 3천인데 3천 뭐 6천에서 1억 2천 붙었더니 4억 6천 3천에서 3,500 정도 올랐다.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예요? 왜 저기 기사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붙었죠? 다 다운 계약이니까.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호갱 예스에서 거래량도 확인해봤는데 훨씬 많게 이루어져 있고 뭐 프리미엄 3, 4천 정도의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으나 막 1억 7천까지 부르고 있다. 막상 가면 1억 1천에서 1억 5천 선으로 부르고 있다. 근데 보면은 이 짓거리 하는 게 뭐다? 원 분양자가 있고 중간에 떴다방이 껴가지고 예를 들어 실거주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원 분양자랑 연결을 직접 해주지 않고 지가 중간에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를 띄워요.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소개비로 떴다방이 8천에서 1억 정도 벌어가고 1억 1천에서 1억 5천이죠? 얼마예요? 원 소유자는 3천에서 8천 정도밖에 못 번다. 얘네가 8천에서 1억씩 벌어간다. 아니 무슨 저기 뭐 우유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마진이 껴요. 이동도 안 하는데 부동산이라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 건데 유통마진을 껴요. 이런 데를 들어갈 필요가 있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판다고 하면은 2억 시세 더 붙여가지고 5천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뭐 4억 3천이니까 한 4,300에다가 계약금 4,300에다가 지금 뭐 P 1억 5천 붙이고 여기다가 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프리미엄 값으로 한 2억은 올라야지 한 5천 번다.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떴다방은 그동안에 얼마 벌어가는 거예요? 한 2, 3억 벌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말이 돼요? 평택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럼? 호도하고 있고 떴다방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토부나 뭐 조사 나오면 떴다방들 아무 피해도 없다. 첫 번째, 다운거래 유도한 떴다방들. 다운거래 유도 혐의 받고 지금 떴다방들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줄 필요 없죠. 저거 다 2배는 매겨야죠. 왜? 1억 한 건 걸렸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거 정도로 한 3건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로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 법률로 지정해야 된다. 국토부 보세요. 뭐 하세요? 저희 뭐 국토부에서 가끔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는데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해야죠. 이게 진짜 부동산 사회 악인데 꼭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내세운 꼼수 투기 폭증하고 있다. 특히 평택에서 거의 한 5배 넘게 늘었죠. 지금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질병에다가 규제 여파까지 생기면서 법인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질병 확산으로 인해 법인이 내놓은 급매물은 활발하게 거래된 셈이다. 법인은 급매물 내놓기 좋죠. 왜냐면은 저기 양도세 같은 경우 올해는 1년 내에 팔면은 40% 그냥 일괄세율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1년 내에 팔면은 50%에 2년 내에 팔면 40%고 그 다음에 기본세율 들어가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서 뭐 실거주 2년을 하느니 뭐니 이딴 거 없이 그냥 사고 팔고 해가지고 법인세만 내고서 투기하고 빠진다. 풍선효과 들어가기 전에 막 사놓고서 풍선효과 떴다 해서 띄워놓고서 바로 그냥 몇 개월 만에 팔고 빠지면 된다. 걔네들은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죠.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는 저런 건 완전 투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서 뭐 2년 내에 파는 거는 시세차익 전액 환수 그리고 뭐 다운거래나 다운계약 등의 정황이 보이게 되면은 뭐 그 이상 환수하고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법인 같은 경우. 그럼에도 풍선효과 띄우는 이유 뭐예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웃는 평택이 아니라 발표에 웃는 평택이 아니라 발표에 웃도록 기자들이 호도하는 평택이죠. 여기에서 G땡 테라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뭐예요? 결국은 풍선효과 띄우는 이유 뭐예요? 항상 언론 뒤에 누가 있다? 건설사도 있으니까 분양해야 되니까. 평택 소사걸 푸땡 지오 아파트. 아유 전혀 모르는 아파트죠. 이렇게 가려면은 도저히 모르겠다. 어떤 아파트죠? 여기도 회사 보유분에 대한 특별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즉 분양 활성화와 미분양 감소를 위해서 풍선효과를 띄우고 있는 거다. 왜 여기저기 동네별로 돌리냐? 그간 똘똘한 한채니 해가지고 서울에 집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미분양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오히려 저기 뭐였지? 예전에 뭐 다주택 투기꾼들이 들어왔던 지역들도 똘똘한 한채 한다고 치고 싹 다 팔아버리고 지방 거를 안 샀죠. 분양을. 그러니까 미분양이 쭉 늘었는데 그거를 이제 풍선효과로 돌리면서 모든 지역을 해소하고 있는 거죠. 걸려서 들어가는 거는 진짜 평택 정도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실수요들 문제지만 저기는 실수요들보다 투기 수요들이 더 많이 몰리죠. 왜냐면 실수요 들어가는 것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니까. 미분양이었던 지역은 실수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지역은 실수요들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고요. 평택은 미분양 관리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었죠. 자, 어때요?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상황이죠. 평택 다른 데는 별로 안 오르죠. 어디만 많이 올라요? 지제역 인근하고 고덕신도시. 자, 고덕신도시 아직도 학교가 없는 고덕신도시. 물론 초등학교는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번 고덕 영상에서 학교가 없는 고덕신도시 했는데 초등학교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학교 22년 9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더 늦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애들이 크면요 멀리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비싸다. 왜? 얘 들어온답시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가격만 엄청나게 띄워놓고 있다. 저기 출퇴근하는 사람들 고덕신도시 산다? 고덕신도시 혹시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근처에 삼성 다니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뭔 짓 하고 있어요? 심리 유도하려고 고의로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온라인 1, 2순위 청약 하는 동안 홍보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동으로 미분양 나게 한 다음에 대부분 미분양 나게 한 다음에 깜깜이 분양 돌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청약 경쟁이 몰리는지 모르니까 마음 급해져서 하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줍줍 또 이렇게 되고 있죠. 무통장 줍줍 분양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굉장히 얍삽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평택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양권 딱지. 딱지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딱지가 어떨수록 유리해요? 납작할수록. 땅에 붙어 있을수록. 실질적으로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거다.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왜?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다. 뭐죠? 딱지를 매도한 원지문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로 이끌어 내주겠다고 광고들이 이직거리 하면서 원주민들이 소송 취하 직후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택지 분양권을 팔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 돈은 돈대로 하고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 소유권 내가 가질 건데 그거 싫으면은 저기 합의금 한 수억 내, 몇 억씩 내. 이런 식으로 배째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 사람들 이야말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평택에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국토부 시청하라. 오늘 거는 시청해야죠. 지금 딱지 얘기 나왔고 아까 뭐 나왔죠? 또 법인 얘기했었고 떴다방 오늘 3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야지 진짜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죠. 고덕신도시 어때요? 지금 막 하면서 가격을 엄청나게 띄워버렸죠. 고덕신도시 왜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띄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가격 띄는 건 뭐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2가지? 이렇게 띄우고서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예, 호가가 자정거래 아니면 건설사의 분양가 띄우기 둘 중 하나로 했죠. 근데 자정거래보다는 여기서 자정거래 하는 건 미친 짓이고 솔직히 분양가 띄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양이 남아있으니까. 올해에만 5,500여 가구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일반 분양만 5,200여 가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한두 건으로 가격 띄워놓고서 분양가 비싸게 받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죠. 고덕 분양가 가뜩이나 비쌌는데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하려고 하는 수작질일 뿐이다. 결론. 평택 첫 번째. 일단은 실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 갖은 불법의 온상이다. 웬만한 거 다 걸리고 있죠. 세 번째. 인프라는 괜찮아요. 고덕 지금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 있고 지제역도 괜찮아요. 거기 뭐 초중고 들어와서 지제역 하나 더 들어와서 인근에 삼성 들어와서 안 괜찮아요. 인프라 후져요 솔직히. 네 번째 뭐예요? 근데 뭐 가격 거품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분양권까지 막 올리고 있다. 이런 평택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저 가격에 들어가시는 분은 자신을 희생해 사람을 구하는 의인입니다. 남이 망할 거 대신 망해준다 이 소리예요. 특히 지금 가뜩이나 예전에 미분양 넘쳐나고 17% 떨어질 때도 평택은 그냥 내가 실거주 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고덕 들어오고 거품 붙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수용성 220 대책 이후에 평택이 가격 올라간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만큼 무모한 짓은 없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